함수 중단 마무리 문항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 있는 1번부터 보시면 x가 y로 대응되는 이런 함수가 있대요. 그럴 때 여기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 함수인 것을 골라봐라 그런 내용인데, 자, 우리가 함수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만족해야죠. 첫 번째,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에 뭐 해야 된다? 참여하고, 두 번째, 그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에 오직 한 개만 이제 대응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이었냐면, 이제 어쨌든 x에서 y로니까 이 x가 이제 정의역이 되는 거고, 그때 마이너스 0, 1이 되고, 그때 그 y가 이제 공역이 되는 거죠. 0, 1, 2, 3이 있을 때 어쨌든 여기 있는 정의역의 원소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0, 1이 대응에 모두 참여할 겁니다. 참여시킬 때 그럴 때 여기 있는 x에서 y로 가는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y는 x제곱, x제곱이라는 규칙을 따라갈 거야. 따라갔을 때 여기 있는 공역에 오직 한 개의 대응이 이제 발생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하나씩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억 같은 경우 x제곱을 타고 간단 말은 마이너스 1에 x제곱 타고 가면 누구에 대응됩니까? 그렇죠. 1로 가는 거죠. 이번 0을 제곱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죠. 1을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의역의 원소가 대응에 모두 참여했고 공역에 이렇게 몇 개로 한 개로 이렇게 대응이 된다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런 특별한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 부른다.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이제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좀 여기 있는 걸 재활용 좀 할게요. 자, 니은은 이제 우리가 절대값 x 플러스 1의 규칙을 타고 간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이 이 정의역 x 자리에 들어간다면 그 결과 이제 절대값은 이제 그 값이 이제 1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1이라서 몇에 2에 대응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0을 넣었을 때는 1에 대응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1을 넣었을 때는 2에 대응되는 거 확인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함수의 규칙, 함수의 그 정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 니은 또한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참이 된 함수가 되는 거고, 디귿을 볼까요? 디귿은 y는 x로 가는 이런 규칙을 갖는 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타왔을 때는 마이너스 1로 가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1로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지금 갈 방향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직 한 개로 이제 대응이 참여해야 되는데 한 개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다시 0은 0으로 1은 1로 가면서 얘는 지금 대응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이걸 갖다 우리 함수라 부르지 않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 오케이. 자, 그리고 지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리을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리을에서는 이제 규칙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1 타고 하면 계산했을 때 1 플러스 1 플러스 2라서 그놈이 3으로 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0으로 대응되면 0은 0으로 0은 1로, 그리고 1은 누구로 계산하면 그렇죠. 1은 1로 가겠네요. 이렇게 따라서 이와 같이 이 대응에 모두 참여했고 오직 하나로만 대응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 또한 이 규칙성 상에서 함수가 된다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찾아가는 거야.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 여기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여기 있는 1, 2, 3 해당되는 1대1 대응 또는 항등함수 또는 상수함수 되는 걸 찾으라 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 함수가 되는 정의를 외워 두셔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먼저 상수함수부터 본다면 상수함수는 이제 치역이 오직 한 개인 그런 함수를 갖다 우리가 상수함수를 불렀고, 그 다음에 항등함수라는 것은 정의역 이렇게 쓸게요. 정의역 이 치역이 되는 함수, 이걸 갖다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불렀고, 1대1 댕이라는 것은 뭘 1대1 댕이라고 불렀습니까? 두 가지를 만족시켜 줬는데, 첫 번째는 먼저 1대1 함수를 만족시켜 줬고, 두 번째 만족시킬 것은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다 이렇게 외워 주셨어야지.
이런 상태에서 하나만 더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걸 만족시켰었죠. 이때 x1과 x2가 다르다면 그때 fx1과 fx2도 다르다. 근데 이게 이걸 갖다 한글로 읽어보면 이렇게 정의역의 원소가 서로 다를 때 그때 따른 각각의 함수값도 다르다 이렇게 오기로 했거든. 기억나니?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와 같이 쭉 증가하는 함수라든지 아니면 쭉 감소하는 이런 디자인 꼴 이럴 때 우리가 1대1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라고 했고 기억나? 오케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이걸 외워졌던 상태 하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억 같은 경우 기억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y는 x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서 우선 기본적으로 1대1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1대1 함수이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1차 함수꼴은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기본 전제로 되는 거죠. 이유는 여기 있는 각각의 치역들이 여기 있는 y축 전체와 서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다는 걸 전제로 까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억은 우선 1대1 대응이 되고요. 그리고 니은 또한 우리가 마찬가지로 1차 함수 디자인은 1대1 대응이 된다고 그냥 여러분이 충분히 기억하시면 되고 괜찮단 거야. 이해됐지? 자 그리고 디귿과 리을은 이제 1대1 대응은 될 수가 없어. 왜냐면 1대1 함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요. 항등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정의역 자기 자신이 치역이 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y는 x 디자인이 대표적인 항등함수 꼴이죠. 왜냐면 x에다 1 넣으면 즉 정의역이 1이면 그때 치역은 1이 되고 정의역이 2면 치역 2가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항등함수가 되는 건 기억이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함수가 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치역이 오직 하나인 것, 치역이 하나로만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x를 미지수를 집어넣더라도 그놈이 항상 하나의 값으로 갖는 이런 y는 이꼴 이런 게 우리가 상수함수가 됐던 거죠. 그래서 디귿이 우리가 상수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리을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리을은 이제 알다시피 이게 이차함수예요. 이차함수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형태거든. 이런 식으로 그려지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가 되는데 1대1 함수가 되려면 계속 증가하든지 계속 감소하든지 해야 되는데 얘는 감소했다가 이렇게 증가한 형태로서 우선 1대1 대응이 1대1 함수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1대1 대응한테 갈 수 없고요. 항등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 있는 각각의 정역이 치역과 같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그래프 상에서는 그걸 좀 만족시킬 수 없겠죠. 그리고 상수함수 같은 경우도 오직 치역이 하나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치역이 다양한 경우라면 또 상수함수가 될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 됐지? 다음.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이제 fx가 gx에 주어진 상태에서 각각 합성함수를 구해보래요. 자, 이거는 g 합성 f라는 것은 g fx를 의미하는 거고 이 g에 대한 정의역 부분에 fx가 그대로 들어간 소리겠죠. 그러니까 fx를 그냥 있는 그대로 3x 플러스 2라 써본다면 즉 여기 있는 요 규칙 여기 x 대신에 3x 플러스 1을 집어넣는 말과 똑같아.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6 쓰시면 되겠고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합성함수를 구한 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f 합성 g라는 것은 요걸 의미하는 거고 이때 우리가 g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이제 우리가 f의 정의역이 된다는 소리고 여기 있는 이 x 자리 대신에 우리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을 넣으라는 소리랑 똑같아.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6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죠? 다음 보겠습니다. fx는 4x-3인데 그때 f 역함수, f 인버스오에 대한 값을 구하라. 우리가 이 역함수 설명하면서 자주 말했지만 이 그래프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문제, 역함수의 그래프 문제가 아니라면 대부분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였고 여기 있는 요놈을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다 라고 전제를 잡아주는 상태에서 이제 역함수 정의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 이제 역함수 입장 여기가 정의역 여기가 뭐였다면 공역 치역이었다면 여기 있는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이 치역이 누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정의역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정의역 자리가 치역 자리로 돌아가는 상태가 우리가 역함수의 정의였거든.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fk는 즉
4k-3을 의미하고 그 값이 5가 되는 그런 k를 찾아보시면 따라서 k는 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찾은 k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너희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바로 얼마가 되겠다? 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지.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이제 역함수의 성질 아냐 이런 문제인데 여기 있는 요 놈을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여기 있는 이 역함수를 이제 사실은 분배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산된 완료된 모습을 봤을 때는 분배된 느낌을 가긴 가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놈을 여기 분배했을 때 자리가 바뀌면서 그놈의 역함수의 대응이 시작되는 거라서 그놈을 한번 써보게 되면 F 합성 이제 F 인버스 그리고 합성 G 역함수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G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합성 F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 함수에서는 이제 합성 함수 할 때 결합의 순서에 대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요놈을 먼저 합성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기본 함수와 그놈의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우리가 항등함수가 돼요. 그렇게 항상하면 되기 때문에 요놈은 여기는 요놈만 남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거고 즉 이놈은 g f1에 대한 요 값을 구하는 소리고 따라서 f1을 찾으신 후 다시 한번 g의 정의역에 대입하라 그런 말 되겠죠. 따라서 f1을 계산해 보시면 즉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즉 g 최종적으로 몇을 구하라는 소리야? G-4를 구하라는 소리고 G-4라는 것은 여기 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9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죠? 다음 있습니다. 6번은 두 집합 x에서 y가 주어졌는데 이제 x에서 y로 가는 그런 함수라고 했습니다. 즉 x자리가 뭐가 되고 정의역 y자리가 공역이 된 상태야. 그럴 때 여기 있는 이 함수 요놈이 뭐가 되고 싶다?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 1대1 대응이 되려면 두 가지 만족한다고 했죠. 첫 번째 뭘? 1대1 함수를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만족해야 된다?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 있는 요 f라는 함수가 a가 0보다 크다는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1차 함수야.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함수를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마지막 두 번째를 만족시켜줘야 하는데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이 멘트를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겠죠. 즉 y는 ax 플러스 b가 대략 이런 직선이라 치자고. 근데 여기는 ax 플러스 b가 있을 때 그놈의 정의역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이라고 둔다면 각각의 대응된 이쪽으로 대응된 요놈의 함수값들이 이쪽에 대응된 함수값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치역이 되는 거거든. 즉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치역은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사이인 요 부분이 바로 치역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 치역이 다시 한번 누구랑 같아져야 한다고? 바로 공역과 같아져야 한다고.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제시된 이 공역 자리가 바로 최종적인 치역과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즉 여기 있는 이 가장 작은 값 이 값이 바로 마이너스 2가 돼줘야 되고 여기는 이 값이 바로 몇이 돼야 된다? 4가 돼야 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 즉슨 여기 있는 이 직선이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즉 3,4를 각각 최종적으로 지나줘야 된다. 그런 직선을 만들면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충분한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기울기부터 구해볼게요. 기울기는 알다시피 이렇게 x값의 증가량은 y값의 증가량이니까 계산하면 3 빼기 마이너스 1이라서 4분의 여기는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4분의 6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4 마이너스 마이너스이니까 그래서 그놈의 기울기는 4분의 6이라서 바로 2분의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A값이 2분의 3인 거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B를 구할 건데 그 B는 그러면 여기서 Y는 2분의 3x 플러스 b 형태로 만들 수 있고요. 어때 여기는 3,4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걸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게 되면 4는 2분의 9 플러스 b로서 정리하면 따라서 b는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a는 2분의 3, b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fx와 gx를 각각 제공했고요. 그럴 때 여기 있는 합성함수와 각각 f-1이 1이 되는 그런 값을 제공했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요 놈을 한번 먼저 적용시켜 보면 f-1은 즉 여기 있는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대입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는 소리고 그것이 바로 1이 된다는 거 우선 이렇게 식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G 합성 fx, G fx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 어쨌든 여기 있는 fx 대신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 ax 플러스 b가 들어간다면 그때 여기 있는 이 gx 함수가 넣기 때문에 이 x 자리에 ax 플러스 b가 대응된 상태겠죠. 그럼 이 값이 바로 누구랑? 2x-3과 동일해야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계수끼리 서로 같아줘야 되니까 a는 얼마 되겠고 2가 되겠고 b 플러스 c가 얼마 되겠고 바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치? 근데 보시면 여기는 요놈 여기 요놈 보시면 a가 2가 된다 했으니까 2를 갖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b는 1이 되고 따라서 b의 값은 얼마 되고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b 3을 갖다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즉 c의 값은 얼마 되는 거 마이너스 6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a는 2, b는 3, c는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네. 됐지? 다음 자 8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fx와 gx가 주어진 상태에서 f 합성 g와 g 합성 f가 항상 성립한데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 합성 함수에서 각각의 자리가 바뀐 합성은 우리가 갖지 않지만 여기서는 뭐 특별히 갖고 싶나 봅니다. 그럼 이제 할 것은 이제 우리가 fgx랑 여기 있는 gfx가 서로 같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각각의 fgx와 fx를 여기 있는 놈들을 각각 정의역으로 삼아서 만들어주면 될 것 같거든. 즉 f 여기가 2x 플러스 k랑 여기는 g 누구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각각 대입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 그럼 2x 플러스 k니까 여기 x 대신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되겠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여기 있는 이 x에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k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어쨌든 여기 있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n은 서로 같고요. 여기 나머지 여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랑 4 플러스 k가 서로 같아져야겠지. 이놈이 서로 같게 된다면 즉 이 k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따라서 k는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먼저 fx와 gx 각 주어진 상태에서 여기는 f 합성 h가 g가 됐을 때 그런 hx를 구해봐라.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 f 합성 hx는 그놈이 gx가 된다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이 hx를 정의역으로 생각해서 이 대응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hx 그리고 플러스 3은 gx가 3x 플러스 1이니까 이 hx는 3 넘기고 양배 2로 나눠주면 즉 2분의 3x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럼 hx는 이게 끝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hx 구하면 되겠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살짝 풀이 방식이 한 단계 더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h 합성 fx는 gx가 된다 했는데 알다시피 우리는 이 h를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 이 h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좀 통해서 해야 되냐면 이 h를 여기서 생성하기 위해 여기는 이렇게 좀 써볼게. 한번 써보자. fx를 2x 플러스 3 여기는 gx가 3x 플러스 1이라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여기 있는 온전히 우리는 hx를 최종적으로 hx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디자인을 하나의 hx꼴로 만들기 위해서 요 놈을 좀 부분을 우리가 치환을 합니다. 즉 2x 플러스 3을 t로 치환해서 이렇게 조금 심플한 모습을 만들겠다는 거거든. 그래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때 x는 정리를 하게 되면 넘기고 2분의 t-3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 우리가 이 ht라는 걸 이제 만들어냈는데 여기 있는 이 x 대신에 우리가 t에 관한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x 대신에 여기 있는 2분의 t-3을 여기다 또 대입을 할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이 돼? 그러면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3 곱하기 2분의 t-3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게 되면 2분의 3t 마이너스 9에다가 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치? 근데 이제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리 구하고 싶은 모습이 hx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t 모습, t가 이 t에 대응된 그냥 그런 형식적인 그냥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를 충분히 우리가 x로 바꾸면 여기가 x가 된다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따라서 그냥 hx가 그냥 요놈이 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자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우리가 g와 f와 g가 정확히 주어진 상태에서 그때 hx를 정의로 잡은
풀이하는 방식은 그냥 이렇게 풀어 가시면 돼. 그러나 이제 h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h를 만들 때는 이와 같이 우리가 치환을 통해 가지고 심플한 모습을 만든 후에 그놈의 문자로 만든다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놈의 정의역 자리만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시 바꿔주면 되는 거라는 거. 자, 이건 조금 비교하시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은 우리가 fx가 이렇게 1차 함수가 주어졌고요. 그놈의 역함수에 대하여 여기 있는 f랑 그놈의 역함수가 서로 같을 때 상수 a 값을 구해봐라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알아두라고 했죠. 여러 충분히 설명했었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디자인 꼴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f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첫 번째는 어떤 모습? y는 x가 되는 기본적인 항등함수 디자인일 때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 꼴이라고 해가지고, 즉 기울기가 몇인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만들어진다고 했어.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만 우리가 요 구조상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선 요 놈을 봤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1번은 될 수 없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2번밖에 없는데 2번이 되기 위해서는 그 a는 몇일 수밖에?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는 거. 됐죠? 다음. 자, 11번 볼게요. 11번은 여기 있는 요 놈을 봤을 때 여러분이 기본적인 감정이 들어와야죠. 뭘 하겠다, 그렇죠,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생각이 드셔야 좀 제대로 문항을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fx의 그래프를 우선 정역 이제 우리가 차표축을 그리시고요. 그때 0보다 큰 쪽, 0보다 작은 쪽 이렇게 나뉘는데 0보다 같은 경우 우리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5인 이런 직선이 그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때 여기는 요놈의 그래프는 보다시피 꼭지점이 0,5고요. 무슨 볼로 간? 위로 볼로 간 그런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왼쪽에서만 그래프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요놈을 본다면 f 합성 f-1을 보기 때문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1이 지금 여기 있거든. 이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1은 여기는 이차함수, 어쨌든 여기서 보자. x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는 이차함수 규칙을 따라가야겠지. 다시 f 합성 f-1은 우리가 f 이걸 구하라는 소리고, 그때 f-1부터 구해본다면 f-1은 우리가 계산해 보시면 여기는 이 값에 대입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4가 되겠죠. 그럼 이때 요놈의 값은 f4가 되겠고, 그때 f4는 다시 한번 이쪽 직선, 이쪽 0보다 큰 쪽인 직선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다 4를 대입해야죠. 그럼 얼마 됩니까? 9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역함수 분, 요놈 구할 때 f 역함수 1은 이제 우리가 k라 잡아놓고 문항을 풀어 가셔야겠지. 그럼 이때 너는 fk는 얼마 되겠고 1이 된다는 소리고, 그런 k를 찾겠다 이 말이거든. 근데 여기다 보다시피 여기 있는 이 함수값 1이라는 것은 자,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면 여기 1은 여기 있을 거야. 그치? 여기 1이 되게 하는 그런 뭘 찾겠다, k를 찾겠다 이 말이거든. 그런 k를 찾겠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따라야 될 함수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1이 이쪽으로 대응된 2차 함수의 규칙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고 있어? 이쪽 자리가 바로 뭐가 된다는 소리니까 k가 된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2차 함수의 k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가 1이 되는 그런 k를 찾겠다. 즉 마이너스 k제곱이 마이너스가 되겠고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그림상 보다시피 그 k는 몇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k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 값이 마이너스 2, 여기는 이 값은 9가 돼서 두 개를 더해서 얼마 되겠다? 7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죠?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지금 x에서 x로 대응되는 이런 합성함수에 대한 규칙을 제공했고요. 그때 여기 있는 요놈에 대해 값을 구해봐라.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역함수 같은 경우, 자, 이거는 그래서 우선 하나씩 해볼게. 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아니야,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해석을 하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 있는 g가 먼저 g 역함수가 2를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 역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보겠다는, 이쪽이 g 역함수 그리고 이쪽이 바로 누구 역함수? f 역함수, 이런 방향을 반대로 보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g 역함수에 2를 대응했다는 것은 이 1이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값 자체가 몇이 된다는 사실, 3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됐니? 그러면 f 역함수 3이라는 것은 이 3이라는 애가 이제 반대로 돌아왔을 때 누가 되냐? 이쪽 와서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 값은 바로 몇이 1이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같은 방식으로
여기는 좀 지어보고, 여기 있는 F 합성, F 역함수 합성 G3이기 때문에, 자, G3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 3이란 애가 누굴 향해 갑니까? 그렇죠. 2를 향해 가는 거 맞죠? 이 3이 이렇게 2를 향해 가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값 자체가 1이 된다고 확인할 수 있고, 이번에는 F 역함수 2라는 것은 이제 여기 있는 역함수 입장이니까 여기는 1이 누구로 돌아가냐, 반대로 누구로 가냐, 그러면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여기 있는 1과 2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몇이 되겠다?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지? 다음 13 보겠습니다. 13번 보시면 fx가 자연수 전체 집합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그때 여기 있는 요놈의 그놈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그때 여기 있는 이 n에 대한 이 거듭제곱 형태의 표기는 합성된 개수에 대해서 의미한다.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자,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긴 하지만 여기는 정의역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좀 그림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고, 자, 우리는 좀 이러면 규칙성을 좀 따라가야 될 것 같거든. 무슨 말이냐? 우리 어쨌든 최초 fn번 합성한 그놈의 99란 말은 어쨌든 우리가 최초의 99를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 최초의 정의역으로 보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99란 애가 도대체 이 f의 함수를 몇 번 대응했을 때 1이 되냐는 해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식으로 좀 쪼개 쓸게요. 99를 갖다가 이제 요놈을 1번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최초 한 번 f가 대응됐을 때 99는 어쨌든 홀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요 규칙을 따라가야겠지. 그러면 2분의 99 더하기 1이 돼서 얼마 됩니까? 50이 되겠죠. 즉 50이 되는 순간 다시 한번 요놈이 정의역이 돼서 두 번 대응될 때를 생각했다는 소리야. 그럼 50이라는 애는 어차피 짝수니까 여기는 위에 걸 따라가야겠지. 2분의 50이 되니까 25가 되면서 다시 한번 홀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25라는 애는 다시 한번 밑에 있는 홀수 규칙을 따라가서 25 더하기 1이 돼서 얼마 되겠습니까? 1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13이라는 애는, 그치, 13이라는 애는 이제 한 번 더 홀수가 됐지. 홀수가 됐기 때문에 다시 홀수 규칙을 따라서 2분의 13 더하기 1이니까 얼마? 7이 됐네. 그럼 7은 다시 한번 홀수가 돼서 누구로? 다시 홀수 규칙 7 더하기 1은 받아서 8이 되겠, 8을 2로 나눈 4가 되겠죠. 그럼 4는 짝수가 됐으니까 4를 다시 한번 규칙을 따라가서 짝수 규칙을 따라가면 2분의 4가 돼서 얼마? 2가 됐고, 이놈이 짝수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짝수 규칙을 따라가서 2분의 2가 돼서 얼마 되는? 1이 되는, 최종적인 1이 되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고 있니? 그런 뭘 구하랬으니까 n의 최소값을 구하랬으니까 최종 7번째 우리가 대응이 됐을 때, 즉 7번 n의 값이 7이 됐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값이 최초로 1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각각 F와 G를 제공해 놓고요. 각 그래프를 제공해 놓고 그때 F 합성 G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어쨌든 우리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걸 배워봤고요. 그놈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먼저 봐야 될 순서가 있었지. 여기 있는 이 F가 최종적인 대응되는 함수가 될 텐데, 이 F를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X는 1에서 여기 있는 이쪽 함수와 이쪽 함수의 규칙성이 달라진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이 x는 1은 여기 합성함수 입장에서는 f gx라는 함수 입장에서는 요놈 자리가 정의이다 보니까, 즉 gx가 1이 되는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x는 1로 보겠다는 거야. 합성함수 입장에서는, 즉 함수값이 1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gx 함수값이 1이 되는 이 지점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선을 또 날려봐야겠지. 그럴 때 여기 있는 요 지점이 계산해 보시면 우리가 이 닮음을 활용해서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1대1이기 때문에 1대1이라서 요놈도 1대1이 돼서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2분의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최초 나눠야 될 정의역이 어떤 식으로 될 거냐, 이렇게 보겠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0부터 1까지, 1부터 2분의 3까지, 2분의 3부터 2까지로 나눠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다 표기를 하시면 여기가 0부터 1까지, 그리고 1부터 2분의 3까지, 그리고 2분의 3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간을 나누기로 우리가 규칙을 좀 배워봤죠.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할 짓은 여기 있는 최초의 여기 정의역에 따른 그놈의 뭘 먼저 보고, 여기는 gx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gx에서 또 대응된 그놈의 함수값이 다시 f의 뭐로 돌아서 정의역으로 돌아서 그놈의 최종적인 f의 정의역의 함수값의 규칙을 보겠다는 거거든. 자,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0부터 2를 본다는 소리는 여기는 0부터 2를 보겠다는 소리예요.
여기 있는 최초의 g의 0부터 1을 보겠다는 소리고, 그때 그 g에 따른 함수값은 몇에서 몇이 됩니까? 그렇죠. 1에서 몇이 되죠? 1에서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해되고 있어? 1에서 0이 다시 한번 fx 입장에서 뭐가 된다고? 정의가 된다고. 그러니까 1에서 0 이렇게 보겠다는 소리거든. 이런 식으로 보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몇에서 몇이 된다는 것을 2에서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0일 때 2가 됐고 1일 때 0이 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기억나지? 안 나면 어쩔 수 없어. 이거 다시 여기서 다시 설명하기는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그 다음 또 1에서 2분의 3을 볼게요. 1에서 2분의 3을 보겠다는 소리는 여기는 1에서 2분의 3을 보겠다는 소리고, 분명히 1에서 2분의 3 됐을 때 gx의 함수값은 0에서 여기는 몇이 됩니까?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0에서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0에서 1이 됐다는 것은 다시 여기는 f 입장에서는 0에서 여기는 0에서 이렇게 1이 되는 0에서 1이 되는 값이기 때문에, 즉 0에서 여기 있는 함수값 2가 되는 0에서 2가 되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0에서 2가 되는 요놈의 값이 우리가 이쪽 1에서 2분의 3 구간 안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2분의 3에서 2를 보겠습니다. 2분의 3의 2를 보면 그때의 f의 g 함수값은 즉 1에서 2가 되는 거고, 1에서 2가 됐고, 1에서 2가 됐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1에서 2로 갔고, 1에서 2라는 것은 2에서 다시 몇으로? 0으로 가는, 2에서 몇으로 가는? 0으로 가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에서 0으로 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됐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 걸 연습해봤고, 이렇게 그린 후에 뭐 추가적으로 뭔가를 물어본다면 그 다음에 그런 문항을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자, 15번 보겠습니다. 집합 x가 1, 2, 3을 원소로 갖는 그런 집합인데 x에서 x로 대응되는 그런 함수 g와 f가 있대. 그런데 이때 요놈에 대해서 값을 구하라 했고, 그때 f는 1대1 함수이고 g는 항등함수이다. 항등함수는 분명 저응력이 다시 치역이 되는, 자기 자신이 대응값이 되는 우리가 그 함수랑 항등함수를 했기 때문에 알다시피 각각의 여기 있는 요놈 나의 해석이 충분하겠죠. 우리가 g3이라는 것은 그놈의 3이 돼야 항등함수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우선 f3이 3이라는 걸 제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규칙을 제공했는데, 자, 이런 거 볼 때는 우리가 각각 대응표를 그려서 확인하시는 게 좀 더 깔끔하죠. 이제 굳이 g에 대한 함수는 그릴 필요 없고 f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데, f3은 3이랬기 때문에 3은 3으로 가는 거야. 맞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g는 당연히 2가 되겠고 g는 1이거든. 즉 거기다 f1과 f2를 곱했기 때문에 이 f1은 바로 f2가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말은 여기 있는 f1과 f2의 배수가, 즉 f1에다 2배라면 f2가 된다 했어요. 그게 무슨 2배가 아니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한번 예상을 해보자고. 만약에 여기 있는 1이 1로 갖다 친다면 2는 2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1대1 함수가 되니까. 이해되고 있지?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f1이 1이 돼버리고 f2는 2가 돼가지고 여기 있는 2배 관계가 만족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파란색에 대응된 요놈을 만족하지 않고 남은 건 이거밖에 없겠죠. 1은 2로 가고 2는 1로 가는 상황만 존재한다는 게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f의 대응 표가 될 것 같고, 그럼 이놈에 따라서 우리가 값을 찾아본다면 f2는 몇이 됩니까? f2는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f1은 또 몇이 되고 2가 돼서 최종적으로 여기는 이 값은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는 역함수 3은 f 역함 3은 다시 반대로 가면 3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2 더하기 3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고자 하는 5가 우리의 값이 되겠다. 됐죠? 다음이 아니라 고생하셨습니다.